세 번째 이야기, 지각의 물리적 현상. 이제 우리는 사람의 지각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물리학과 생리학의 과학적 자료를 몇 가지 알아볼 겁니다. 먼저 시각 채널부터 시작하지요. 시각은 바깥 세상에서 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 채널입니다. 우리는 물리학을 통해 시각이 주변의 빛을 지각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빛의 가장 큰 원천은 물론 태양이지요. 빛은 본질적으로 파장이 짧은 특정한 주파수의 전자기 파입니다. 우리는 주관적으로 이 파동을 특정한 색깔로 인식해요. 예를 들어 400에서 480 테라헤르츠 주파수 범위에 있는 빛을 빨간색으로, 620에서 680 테라헤르츠 주파수의 빛을 파란색으로 지각합니다. 이런 주파수 범위에 있는 빛을 왜 그렇게 인식하는지는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전자기 파의 전체 주파수 범위에서 우리가 보아서 색깔로 인식하는 것은, 즉 가시광선은 아주 좁은 주파수 범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주파수 범위의 빛을 우리는 감지하지 못하지요. 예를 들어 TV가 수신하는 전파가 물리적으로 공간에 존재하는데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태양광에는 다양한 주파수의 전자기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빛에는 거의 모든 주파수의 파동이 사실상 다 들어 있어요. 이 빛을 백색광이라고 부르지요. 백색광의 모든 주파수의 파동이 다 있음을 보려면 이 빛이 프리즘을 지나가게 하면 됩니다. 보다시피 백색광이 모든 색상의 무지개 색깔들로 분리됐네요. 프리즘이 여러 주파수의 파동을 여러 방향으로 나눈 것처럼 됐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의 사물들이 어떻게 여러 색깔을 띠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백색광이 물체와 닿으면 그 물체의 표면이 백색광에 있는 여러 주파수의 파동을 거의 다 흡수한 뒤 특정하게 좁은 주파수 범위의 파동을 되쏩니다. 예를 들어 백색광이 붉은색 물체의 표면에 닿으면 물체는 붉은색 주파수와 다른 색상 주파수의 파동을 죄다 흡수한 뒤 붉은색 주파수의 파동을 표면에서 되비치는 거지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 주파수, 붉은색 주파수라고 말했는데 이건 그 파동이 실제로 빨간색을 지닌다는 뜻이 아님을 알아둬야겠어요. 실제로는 이 파동의 주파수가 400에서 480 테라헤르츠 범위에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빛의 파동 자체에는 그 어떤 색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주파수의 광파가 물체에서 여러 방향으로 반사됩니다. 물체에서 반사된 이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지요. 여러 물체가 우리한테 여러 색깔로 보이는 까닭은 그 물체들의 표면이 거기에 와 닿는 백색광을 서로 다르게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은 주로 적색 범위에 있는 파동을, 또 어떤 것은 녹색 범위의 파동을 반사하고, 또 어떤 물체는 거의 모든 파동을 흡수하는데, 즉 되쏘는 게 거의 없는데, 이럴 때 그 물체는 우리한테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서로 다른 주파수의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사람의 안구 망막에는
막대 모양의 간상세포와 원뿔 모양의 추상세포라는 빛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 추상세포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어떤 추상세포는 파란색과 보라색 영역의 빛을 가장 잘 감지하고, 또 어떤 추상세포는 황록색 영역을, 또 어떤 추상세포는 적색 영역을 가장 잘 감지합니다. 즉, 서로 다른 추상체가 특정한 주파수 범위에 있는 광파에 반응하는 것이지요. 이어서 망막에 있는 추상세포들이 신경 자극을 생성합니다. 이 자극이 임펄스가 안구 망막에서 신경 섬유들을 따라 뇌로 이동합니다. 뇌는 눈에서 오는 신호를 처리하는 영역이 있어요. 편의상 뇌의 시각 영역이라고 부르죠. 뇌 자체는 거대한 신경다발, 신경세포, 뉴런의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신경세포는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몸통과 하나의 신경돌기, 또 가지돌기 수천 개로 이루어지는 세포입니다. 가지돌기는 신경세포에서 나뭇가지처럼 뻗은 세포질로서 다른 신경세포의 신경돌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받아들여요. 또 신경돌기는 신경세포의 긴 돌기인데 끝이 갈라져 있어서 그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들로 동시에 신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뇌에 있는 신경세포는 전부 신경돌기와 가지돌기들을 통해 서로 연결되지요. 하나의 신경세포에 가지돌기를 통해 다른 신경세포 수천 개가 연결되고, 이 신경세포들은 신경돌기를 통해 자체의 신호를 그 신경세포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신경세포는 모든 신호를 하나로 간추리고 요약하고 이것을 자체 신경돌기를 통해 연결된 다른 신경세포들에 또 전달합니다. 그 결과 수십억 개의 뇌세포를 연결하는 일종의 신경망이 형성되지요. 신경세포 이외에 뇌에는 또 신경악교세포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신경악교세포는 신경세포들이 신호를 제대로 전달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것들 이외에 우리 뇌에는 다른 것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눈에서 나온 신호가 뒤통수 쪽에 있는 뇌의 시각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에 이 신호가 시각 영역에서 분리되어 뇌의 다른 영역들로 들어가는데, 이 가운데 대뇌 피질도 포함되지요. 여기서 신호들이 가시적인 이미지로 바뀌며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뇌에는 그 어디에도 그 어떤 그림도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겠습니다. 뇌 안에는 전부 하나의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들로 전달되는 신경 자극들만 있을 뿐이지요. 여러 가지 추상세포들이 서로 다른 주파수의 빛 파동에 반응하는데, 바로 이 덕분에 뇌는 서로 다른 범위의 광파를 구별합니다. 이 추상세포들에서 일반적인 전기 신호가 나오며, 이 신호가 어떤 추상세포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뇌의 시각 영역에서 색깔이 구별됩니다. 그런데 신호 자체에는 그 어떤 색상도 없습니다. 시각의 작동 패턴은 대략 이런 식이에요. 빛이 물체에서 반사돼 우리 눈에 들어와요. 이때 물체 표면에서 빛 파동의 일부가 흡수되고 일부만 반사됩니다. 어떤 파동이 흡수되고 반사되는지는 당연히 물체 표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반사된 파동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망막의 추상세포들과 간상세포들의 도움으로 신경 자극으로 바뀝니다. 신경 임펄스로 바뀌어요. 이 신경 자극이 신경망을 통해 뇌로, 더 엄밀히 말해 뇌의 시각 영역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신경 자극, 즉 신호가 뇌의 시각 영역에서 다른 영역들로 또 전달됩니다. 우리 뇌에는 신경망과 보조 신경악교 세포들, 신경신호 이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다른 지각 채널들의 작동 방식을 간략히 살펴보지요. 이 감각기관들의 작업 패턴도 사실상 시각 채널과 다르지 않습니다. 소리는 본질적으로 공기의 진동 아닙니까? 즉 물체가 진동하면서 주변의 공기가 흔들려요. 이 진동이 공기를 따라 여러 방향으로 퍼지고 결국 우리 귀에 들어옵니다. 공기가 없다면 물체는 진동을 전달하지 못하며 따라서 소리도 없겠지요. 음파에는 광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주파수가 있어요. 음파의 진동수가 낮을수록 우리는 주관적으로 소리가 더 낮은 것처럼 여깁니다. 저음이 그렇지요. 음파의 주파수가 더 높을수록 우리는 주관적으로 소리가 더 높고 날카롭게 들린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소리의 높이는 음파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음파는 단지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주파수가 서로 다른 파동일 뿐이니까요. 이 파동 자체에는 여기 자체에는 아무 소리도 없어요. 물체에서 나온 이 음파가 우리 귀에 들어오지요. 귀에는 고막이 있어서 들어오는 공기 진동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고막은 귀에 들어온 음파와 같은 주파수로 진동해요. 떨어요. 그 다음에 귀에서 진동이 복잡한 변환 체계를 거치면서 음파가 신경 자극으로 바뀌고 이 자극이 청신경을 따라 뇌의 청각 정보 처리 영역으로 전달됩니다. 그렇게 빛처럼 소리도 뇌가 처리하는 신경 자극으로 바뀌는 것이죠. 눈에서 나오는 신경 자극은 귀에서 나오는 신경 자극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종류의 신호를 지니는지 그 신호들의 차이는 전부 뇌에서 결정합니다. 신호가 어떤 신경 경로를 따라서 왔는지에 따라 말이지요. 신경 자극이, 즉 신호가 빛의 지각을 담당하는 신경세포에서 왔다면 뇌는 이 신호를 시각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신호가 소리를 인식하는 신경세포에서 왔다면 뇌는 이 신호를 청각신호, 소리신호로 해석하겠지요. 촉각과 후각, 미각에 관해서는 간략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는 특별한 수용체가 있어서 이것이 공기의 접촉과 온도에 반응합니다. 그 다음 도식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수용체들에서 나온 신경신호가 뇌로 들어갑니다. 코에도 특정한 분자들에 반응하는 수용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장미꽃이 분자들을 분비하면 이 분자들이 코로 들어오고 후각 수용체가 특정한 분자들에 반응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신호를 후각 수용체가 뇌에 전달하지요. 맛으로 보자면 혀에는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물질의 분자들에 적절히 반응하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앞의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이 수용체에서 뇌로 신경신호가 전달됩니다. 여기서 또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즉 바깥 세계에는 어떤 이미지나 소리, 맛, 흥분 같은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 여기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깥 세계에 있는 것은 전부 온갖 종류의 파동과 물질의 분자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전부 우리 뇌의 작업 결과이고요. 이제 중요한 물음을 던질 시간이 됐네요. 결국 빛의 파동에도 소리의 진동에도 색깔과 소리 같은 속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뇌의 시각 영역에서 나오는 신호들이 어째서 우리가 지각하는 것과 똑같이 3차원 형태의 이미지로 인식되는 것인가? 또 소리를 담당하는 뇌 영역에서 나오는 신호들이 왜 바로 소리처럼 인식되는 건가? 네,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알아보겠습니다.